안녕하세요, 꼬남편입니다. 오늘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행을 떠나기까지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이제 슬슬 안 쓰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처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책인데요. 공간도 많이 차지할 뿐더러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짐이 되는 그런 물건들 중에 하나죠. 오늘은 어떤 책을 어떻게 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책은 중고로 이렇게 팔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알라딘 중고서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해요. 원래는 알라딘도 있었고 인터파크 도서에서도 매입을 했었는데 오늘 알아보니까 2007년 이후부터 이제 인터파크 도서에서는 중고 도서를 매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파크 도서를 통해서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알라딘 중고 도서를 통해서 책을 대량까지는 아니고 뭐 몇 권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이제 팔 건지 대충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었는지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텐데요. 어떤 책을 갖고 있었고 이제 왜 팔게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강해지는 핵심 일본어 문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이 책은 되게 오래됐어요. 2008년에 제가 군대에 가면서 군대에서 시간을 이제 때우기보다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산 책입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 외국어 공부를 하고 싶었고 서점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 일본어 책이 있어서 이걸 구입했어요. 근데 요 책 뭐 앞에 몇 장만 보고 한 10년 넘게 집에 썩고 있는 책입니다. 책은 많이 누렇게 색이 변했지만 책에 있는 이 책 종이는 다 빳빳하게 펴져 있는 그 책입니다. 시험에 강해지는 핵심 일본어 문법. 또 일본어 책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작년 겨울에 이제 쪼랑 일본을 여행을 갈 일이 생겨서 삿포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가기 한 달 전에 샀어요. 한 달 전에 사서 또 제목에 속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일본어 공부를 해서 삿포로에 가서 써먹자 해서 산 책인데 저걸 좀 봤어요. 뭐 앞에도 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일본어 공부를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팔기로 결정했어요. 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라는 책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책의 저자가 Free Range Huma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디지털 노마드, 그러니까 디지털 유목민인데 거의 초창기에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프리 레인지드 휴먼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유방목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이 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 이 책을 읽고 제가 나도 회사를 다니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던, 뭐 답은 안 나왔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 리어 왕이라는 책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셰익스피어가 쓴 책이고 고전이죠. 왠지 모르게 그냥 고전이라서 샀었어요. 그 제가 박웅현이라는 광고인이자 인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꼭 고전을 읽어보라는 말을 책에 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간은 제가 고전을 많이 읽었어요. 고전이 고전으로 남는 이유가 있잖아요. 모두 많이 읽었고 모두가 재미있어 하는 꽤나 검증된 책들이기 때문에 고전을 몇 권 읽었는데 이와 더불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에요. 밀란 쿤테라가 쓴 책이고 이 책은 실제로 박웅현 작가께서 본인의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본인은 이 책을 엄청 많이 읽었고 거의 대부분의 문장이 너무 마음 깊이 남아서 뭐 소장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책이죠. 저는 사실 재미를 많이 못 느꼈습니다. 소설에 흥미가 많이 없기도 하고 몇 번 더 읽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처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요 HTML에 대한 기술 서적인데요. 이제 HTML 뭐냐면 이제 인터넷 웹 디자이너가 되려면 꼭 알아야 되는 프로그램이죠. HTML인데 아까 앞서서 소개했던 그 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 그 책을 보면 많은 종류의 이제 자유방목형 인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프로그래머들도 있고 뭐 컨설턴트들도 있고 웹 디자이너도 있어요. 웹 디자이너가 되려면 HTML 거의 기본이죠. 필수 과목이죠.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해볼까 하고 샀다가 책을 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요즘 블로그나 이런 데서 제공되는 템플릿이 좋아서
사용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주 유명해진 책 중에 하나인데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유명하고 뭐 베스트셀러가 됐길래 골라서 읽어봤는데 내용이 사실 저한테 맞지 않았어요. 내용이 뭐랄까 너무 어른스러워요. 이게 왜 맨부커상을 받았는지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읽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소설 몇 권 읽어봤는데 그 책들과는 좀 내용의 이 뭐라 그래야 되지? 표현하는 방식이라던가 정제가 좀 덜 됐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표현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걸 한번 알게 된 그런 책입니다. 이것도 아마 작년에 많은 분들께서 읽었을 거예요. 그릿이라는 책인데 끈기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똑똑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잘나서 성공하는 게 아닌 끈기가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회사 생활 뭐 세상 살면서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지, 뒷부분에는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저랑 안 맞았어요. 저는 모든 책 다 2번씩 읽는데 이 책도 2번 읽었어요. 2번째 읽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때 그림에 좀 빠져 있었다기보다는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었을 때가 있어서 이제 그림 관련된 책들이죠. 그림 관련된 책들을 몇 권 산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손그림 일러스트, 4월의 손그림 일러스트라는 책인데 이 책은 조그만 뭐 선풍기 같은 거 뭐 색연필로 조그맣게 그리고 병아리 이런 것도 그리고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아기자기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책인데 요것도 제가 바빠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아마 요런 그림보다는 요런 풍경이나 뭐 다른 책도 있지만 인물 관련된 책 그림을 좀 그리고 싶어서 저 책은 안 읽고 요 누구나 쉽겠다라는 풍경 스케치라는 이 풍경을 이제 연필과 펜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요 책들이 방법이 나와 있는 책인데요. 사실 그림 관련된 책들은 읽어서 머릿속에 익히는 게 아니라 사실 같이 보면서 따라서 그려봐야 이제 손에 익고 머리에 들어오는데, 요 책들을 제가 샀을 때는 일이 좀 바쁘고 제가 좀 게으를 때라서 책을 뭐 몇 장만 읽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따라서 그려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림을 잘 못 그리고, 어차피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릴 일은 없을 거고 이제 펜이나 연필만 가지고 여행 같이 다니면서 뭐 종이에다가 그리는 게 더 실력 향상에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은 또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최근은 아니고 제가 연초에 이제 어쩌다 보니까 최진기 요분이 강사인데 요분이 이제 경제 강의하는 걸 유튜브 통해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말씀을 꽤 잘하시더라고요. 설명도 잘하시고 내용도 뭐 어렵지 않게 다루시고 하길래 요 최진기의 지금 당장 경제학이라는 요 책을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역시나 뭐 강의도 잘하고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책도 어렵지 않게 잘 써주셨어요. 경제 관련된 용어나 경제 상식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책입니다. 경제 관련된 상식 기초들을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이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이번 연도에 회사에서 진급을 하게 됐어요. 진급을 했는데 상무님께서 진급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두에게 나눠주셨던 책입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 요 주된 내용은 협상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협상을 해야 뭐 상대방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협상을 해야 얻을 수 없는 것도 얻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요 작가분이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는 이 와튼스쿨의 교수님이신데 저희 상무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상무님이 MBA로 와튼스쿨에서 나오셨는데 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강의를 들으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뭐 크레딧 같은 게 주어지고 뭐 한 10포인트 그렇게 주어지는데 요 분의 강의를 들으려면 8포인트를 줘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2포인트밖에 안 남으니까 뭐 강의 하나당 1포인트라고 해도 한 학기에 3개밖에 못 듣는 거잖아요. 이제 기회비용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알려주고자 뭐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상무님은 듣지 못하고 이 책을 읽어보셨대요. 근데 아주 마음에 들어서 자기 직원들에게 선물해 주셨던 책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에 나오는 협상법과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다루는 그 협상 상황들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써먹어 보진 못했어요. 아주 사소한 협상부터 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 성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써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총 12권의 책을 알라딘 중고서점에 이제 일괄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판매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인터넷으로 알라딘 홈페이지 가입해서 로그인하고 중고서점 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책정이 돼요. 같은 책이라면 모두 같은 가격으로 적용이 되고, 다만 책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책이 뭐 찢어졌니 아니면 책이 구겨졌니에 따라서 금액의 차등이 있습니다. 요 책들을 등록을 다 시킨 다음에 지정 택배사를 이용해서 택배 발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근처에 택배를 받는 편의점이 있다면 편의점을 통해서 택배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라딘에서 이 책을 받아보고 뭐 이 책의 상태가 좋으니까 얼마를 쳐줄게 해서 일괄로 통장에 그냥 넣어줘요, 돈을.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해요. 저는 이 12권 해서 아까 목록을 보니까 한 43,000원에서 45,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평균 가격으로 치면 한 권당 4,000원 정도죠. 구매한 가격들이 이제 15,000원에서 20,000원 뭐 요 사이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한 2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여행 경비도 보태고 뭐 아니면 쪼랑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예정입니다. 책을 판매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알라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온라인 중고샵으로 들어갑니다. 가운데 입력창에 책 이름이나 책 뒷면에 ISBN 10자리 혹은 13자리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책을 등록할 수 있어요. 단어로 검색을 하면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잘 확인하시고 장바구니에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모두 담았다면 장바구니로 들어가서 책의 상태와 가격을 확인하고 택배사를 통해 보낼지 편의점을 이용할지 선택합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넣는 창으로 이동하는데요. 매입 불가 상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때 반송을 선택하면 책이 반송되고 택배비가 발생합니다. 어떤 박스에 담을 건지, 돈은 어떻게 받을 건지를 선택하고 연락처를 입력한 후에 약관을 동의한 후 팔기 신청 완료를 누르면 신청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배로 책을 보내면 되는데요. 반드시 박스 안에 접수 번호를 크게 적은 종이를 동봉해야 합니다. 그래야 택배를 받은 담당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지정 택배사를 선택한 경우 알아서 잘 보내면 되고, 편의점 위탁을 선택하신 경우 편의점에 가서 붙이면 되는데 위탁 신청 번호를 꼭 메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배송비 결제 없이 택배를 보낼 수 있어요. 택배를 보내면 수일 내에 결과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책의 상태보다 안 좋은 책들이 있어서 판매 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매입이 불가능한 책도 있었는데 폐기를 선택해서 폐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안녕!